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6월 29일입니다. 바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7년이 지난 날입니다. 그 제2연평해전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 연평해전 같은 비극을 부르려고 하는 우리 문 대통령이냐, 저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문, 연평해전 비극 부른 교전수칙을 부활했다. 우리 군인을 사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년 전 오늘 제2연평해전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서해교전이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이 영화를 봤는데 치열한, 처절한 그런 사투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정말 뜨거운 월드컵의 열기가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터키가 대구에서 월드컵 3, 4위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2연평해전이 열렸고 우리 젊은이들이 처절한 사투의 시간을 서해 NLL에서 보내게 됩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우리 영웅들입니다. 바로 고 윤영아 소령이 이 참수리 357 정의 정장입니다. 당시에는 대위였죠. 이제 사후 추서가 됐기 때문에 전부 실제 당시 전투 당시의 계급은 이 계급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정장이었던 윤영아 대위는 바로 북한의 85mm 전차포를 탑재한 그 85mm 포의 조준 사격에 맞고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함교로 올라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럼 처절한 상태에서 지휘하는 것을 북한군이 보고 정장이 저기 있구나, 지휘관이 저기 있구나 해서 저격총으로 조준해서 저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 초반에 윤영아 정장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평해전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한상국 상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사였죠. 여기는 이제 조타수입니다. 그러니까 조타장입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서해에서 NLL 근처에서 그 교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칫 이 배가 북으로 넘어가면은 북에 납포를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전투를 하면서도 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그냥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북은 이 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선전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당시 한상국 중사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이 조타기를 꽉 잡고 그리고 이걸 놓을까봐 손을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으로 가지 않게 배를 끝까지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침몰해서 전사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당시 SSU의 증언에 따르면 역시 그 물속에서도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이 사람들은 이제 총을 잡고 전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당시 이제 하사였죠. 한 명은 40mm 포, 한 명은 20mm 발칸포 통 안에 들어가서 사격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사실은 20mm 그 발칸포를 사격하는 저는 뭐 그걸 통이라고 불렀는데 통 안에 들어가서 앉아봤습니다. 야, 내가 정말 빗발이 치는 이런 상황에서 총알이 빗발 치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진짜 사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방탄 유리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 포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좁은 통 안에서 아무 방어도 안 되는 이런 유리에서 그냥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를 끝까지 쏘았습니다. 서우원 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M60을 쏘았습니다. 방아쇠를 잡고 전사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방아쇠를 잡고 전사했습니다. 의무병이었던 당시 박동혁 상병은 나중에 이제 이 박동혁 상병은 그 침몰 당시에 전사한 게 아니고 병원에 후송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동혁 상병의 몸속에서
무려 3kg에 달하는 파편이 나왔습니다. 3kg입니다. 3kg의 파편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무병이니까 땡기고 치료해주고 땡기고 치료해주고 이런 처절한 시간을 보낸 게 연평해전입니다. 자, 이 참수리 357의 비극을 누가 불러왔나? 바로 도발 정보를 묵살한 데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한철용이라는 분이고 당시 소장이었어요. 투스타, 육군 투스타인데 777 부대장, 우리 군의 정보부대입니다. 그 부대장이었는데 자기는 보고했다 이거예요, 미리.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2014년 4월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002년 6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징후를 발견해 보고했는데도 국방정보본부에서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묵살했다고 합니다. 김동신 국방장관의 지시로 묵살했답니다. 자, 6월 13일 특수정보는 14자, 그리고 6월 27일 특수정보는 15자로 우리 군 함정을 공격하려는 직접적이고 민감한 도발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접적이고 민감한 도발 용어는 바로 발포라는 단어였습니다. 발포라는 단어가 무려 3차례나 등장했고 이날 있었던 북한군 경비정의 NLL 침범은 아군의 함정 배치 상황과 대응 절차를 알아보고 후방 초계함이 함포 사거리 밖에서 치고 빠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참수리 357이 있으면 그 뒤에는 우리 그 천안함 같은 천톤급 초계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 이제 백업을 하고 있죠. 여기는 76mm 함포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76mm 함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치고 빠지는 연습을 이미 6월 13일과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당시 국방장관이 적의도 판단을 분명히 알면서도 묵살했다면 역적이고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햇볕 정책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당시 장관은 결정적 도발 정보를 받고도 묵살해 6명의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분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김동신 국방부 장관 말입니다. 지금도 군 관련 행사에 이렇게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생긴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골처럼 생겼는데 이런 면이 있었군요. 이렇게 도발 정보를 묵살한 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참수리 357의 비극은 누가 불러왔나? 자, 도발 정보를 묵살했죠. 두 번째는 손발을 묶은 교전 수칙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1연평해전에서 승리했죠. 제1연평에서 승리하니까 제1연평해전 6월 15일 날 발생을 했는데 그 승전 직후에 국무회의 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북방 한계선 즉 NLL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쏘지 마라. 셋째, 상대가 쏘면 교전 수칙에 따라서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마라. 확전하지 마라. 이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연평해전에서 승전했던 당시 이함대 사령관인 박정성 소장을 좌천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역시켰습니다. 자, 이 교전수칙 한번 보겠습니다.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그리고 격파사격입니다. 경고방송, 자, 북한이 NLL을 넘어옵니다. 무장을 잔뜩 하고 지금 넘어옵니다. 경고방송, 자, 넘어오지 마라. 당신네들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고 있다.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 경고방송합니다. 시위기동, 그 앞을 막 휘저으면서 이제 기동을 해야 됩니다. 물결을 막 일으키고. 이게 물결을 일으키는 게 시위기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배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막 왔다 갔다. 차단기동, 넘어오지 마 하고 옆구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제 못 오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넘어오면 경고사격합니다. 이 경고사격은 그 배를 향해 쏘냐? 아니죠. 다른 곳을 향해서 퉁퉁퉁 포를 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오면은 그때 이제 격파사격하는 건데, 이 차단 기동을 할 때 왜? 배가 지금 북한 배가 넘어오니까 이제 경고 방송한 겁니다. 교전 수칙에 따라서. 그리고 시위 기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옵니다. 이제는 막아야죠. 차단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접했죠. 왜? 배로 그냥 이 버디체크 하듯이 배로 그냥 북한의 배를 우리 배로 그냥 가로막아야 되는 겁니다. 차단 기동. 기가 막힌 교전 수칙이었죠. 그 차단 기동을 하니까 배가 딱 근접해서 옆구리를 딱 보이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포로 그냥 조준 사격해버린 겁니다. 이 교전 수칙 때문에 우리 참수리 357정은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평해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 6월 29일 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 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페북 글에 직접 적은 페북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았지만 북한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자,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니,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 교전 수칙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옆구리를 내주면서 하다가 결국 북한의 선제 공격에 우리도 이제 막대응 사격하고 그 젊은이들이 20살, 25살, 26살 이런 젊은이들이 끝까지 총을 잡고 몸이 완전히 벌집이 된 상황에서도 총을 잡고 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몸에 3kg의 각종 파편과 총탄이 박혀 있음에도 그래도 동료를 살리겠다고 뛰어다녔던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북한은 그의 연평해전에 대해 사과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NLL을 공격받은 일들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보라. 그저 북한을 적대시하고 대결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안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어떤 정부가 안보에 유능했는지 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목함질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사단 전방에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작은 포탄 3발을 쏘았습니다. 그때 28사단장이 35발의 자주포를 북한 지역에 쏘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합니까? 안 하죠. 당시 국방부 장관들, 김관진 장관, 한민구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먼저 때려라. 보고하지 마라. 먼저 때려라. 책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5발의 자주포를 쏘는 걸 북한이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대응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응 사격은 했습니다. 우리 자주포를 가지고. 열심히 대응 사격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얼마나 타격이 입혔는지는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우리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함질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또 총탄을 쏘았을 때 우리는 10배 이상의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때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우리가 1년에 쌀을 100만 톤씩이나 지원해주던 그 시기였습니다. 돈은 또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 시기인데도 이렇게 당했는데 이게 말이 지금 맞는 겁니까? 이 말이 맞냐고요? 우리 군대가 다시 손발이 묶입니다. 아까 연평해전의 비극을 당했던 그 교전수칙이 경고방송,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고통신, 경고사격, 조준사격, 경고통신하고 오지마, 오지마, 경고통신하고 그래도 오면 경고사격 그 근처에 퉁퉁퉁 쏘고 그래도 오면 바로 그냥 쏴버려.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랬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경고방송 오지마, 오지마 그래도 온다. 2차 경고방송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면 쏠 거야. 2차 경고방송 그리고 경고사격 다른 데다가 그 배가 아니고 다른 데다 쏴야 됩니다. 수백 미터 이격된 다른 데로 퉁퉁퉁 포를 쏘고 그래도 또 오면 또 쏩니다. 퉁퉁퉁 또 쏘고 그래도 오면 군사적 조치를 해라.
군사적 조치. 이 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사격이라는 이 경고사격, 격파사격, 조준사격, 이 사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군사적 조치. 여기는 아주 포괄적으로 네가 알아서 죽든지 뭐 빌든지 반드시 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개정된 기가 막힌 교전수칙이에요. 군사적 조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차단 기동하라든지 아니면은 격파 사격을 하든지 이 정확한 내용이 있어 알아서 하죠. 그런데 군사적 조치하라 해놓고 자 2차 경고 사격까지 했으니까 또 그래도 오면 이제는 2차 경고 사격도 하면 조준 사격이겠구나. 조준 사격에서 적을 격파했어. 나중에 야 이 자식아 너 군사적 조치하라고 했지. 누가 언제 그 북한배를 침몰시키라고 했어? 너 이 새끼 이거 너는 영창이야. 강등이야. 보직 해임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뭐 겁이 나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맞아 죽는 게 낫지. 이런 교전수칙을 만들어놨어요. 기가 차는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군대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또 그런 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참수리 357을 원하는가? 자, 이 참수리 357을 추모하는 이게 이제 이 사진이 357장을 크레인으로 건질 때의 모습입니다. 딱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모습입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 참수리 357의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고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에 가면 천안함 바로 옆에 이 참수리 357을 건진 이 원형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가서 직접 그 총탄의 흔적을 직접 보시게 되면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제가 아까 그 6명의 산화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울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참수리 357을 원하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참수리 357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제가 이 티셔츠를 10장을 샀어요. 주변에 나눠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티셔츠를 참수리 357 또는 연평해전 티셔츠 검색하셔서 한 벌씩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모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도 있는데 우리 국군 통수권자는 우리 군인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까? 오늘 6월 29일 월드컵 4위를 한 역사적인 날이 아니고 바로 똑같은 날 우리 젊은이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지침에 의해서 6명이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19명이 중상을 당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읍시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